안녕하세요. 네, 최국현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해볼 부분은요, 어, 오픈 스택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앞에서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오늘은 오픈 스택, 오픈 스택입니다. 컨테이너만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요. 컨테이너만, 컨테이너 잠깐 이제 중지를 하고요. 이제 오픈 스택 쪽에서 이제 저희가 컴퓨터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오픈 스택을 넘어갔느냐? 여태까지 뭐 컨테이너를 총 3번 동영상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제 컨테이너 시스템이 베어메탈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거의 대다수 시스템들은 베어메탈보다는 가상 머신에서 더 많이 사용할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이제 오픈 소스 제품으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마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제 이제 오버트 레딧에서는 얘를 제 RHV라고 판매를 하고 있죠. 그 두 번째는 이제 오픈 스택이죠. 보통 제가 이제 OSP라고 줬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아마 보통 컴퓨터를 구성하게 될 거고요. 아마 아시겠지만 얘는 이제 파스 계열이고 얘는 이제 아이아스라고 보통 칭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계열로 나눠질 거고 많은 고객들이 실제로 관심이 많은 부분들은 이 파스도 물론 관심이 많으시지만 실제로는 이제 거의 대다수가 이 오픈 스택 즉 아이아스 쪽을 더 관심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상머신 기반으로 만약에 컨테이너 시스템 운영을 한다고 운영을 하시게 된다 한다면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될지 이제 그 부분도 이야기할 거고요. 실제로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런타임, 즉 런타임이 이쪽 저희 가상부 쪽에서는 하이퍼바이저라고 보통 얘기하죠. HV라고 적을게요. 이 하이퍼바이저를 이야기를 할 건데 저기 컨테이너 쪽에서는 얘를 하이퍼바이저 부르지 않고 얘를 런타임이라고 부르죠. 저는 그냥 RT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거의 동일한 기능을 하죠. 둘 다 기본적으로 목적은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는 게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본적인 그 요구사항은 크게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두 개의 큰 차이점은 이제 컴퓨터라는 것을 통해서 얘는 동작하는 게 아니고 저희 하이퍼바이저 통해서 오픈스택 같은 경우는 운영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런타임 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바이저, 런타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된다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고 무언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얘를 컴퓨터라고 부르셔도 뭐 상관이 없겠죠. 워크라고 부르셔도 상관없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개념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오늘은 잠깐 제가 이제 오픈 스택 가서 컴퓨터 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컴퓨터 그리고 하이퍼바이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미리 가상머신 띄워놨고요. 제가 레딧에 이제 RHLS에 계정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 오픈 스택 어드민스트레이션 2로 접근해 주셔가지고 해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신 경우에는요, 가상머신 하나만 띄워놓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잠깐 레딧 쪽 이거 보여드리자면요. 제가 레딧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레딧 쪽 저희 RHLS나 혹은 제품 안 쓰신다 해도요. 그냥 일반적인 거 쓰셔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냥 컴퓨터용 한 대다가 노바 기반으로 해가지고 띄워주시면 될 거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건 제 레디 RHLS에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클라우드를 해가지고 레디에스는 디렉터, 예, 저 오픈스테이션은 제 트리플 O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 한 대, 둘, 총 3대가 있네요. 예, 여기는 HCI용이고 여기는 컴퓨터 1, 2 해가지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저희가 쓰고 있는 현재 컴퓨터 머신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지금 0번하고 1번에 접속되어 있고요. HCI 같은 경우는 접속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머신 기반을 해가지고 잠깐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이제 레딧 쪽에서 제가 프로비징한 VM이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보시면 동작을 하고 있을 거고 똑같이 현재 서버가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RHER7에 이름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VM을 하나 올려놨고요. 이 VM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컴퓨터 0번하고 1번에 동작해두긴 했는데 현재 1번에서 동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본 거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는 버시리스트 커맨드 통해서 주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저희 이 오픈스택 노바 서비스 밑에서 어떤 식으로 이 가상 머신이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일단 이미지 좀 크게 해가지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픈스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본적으로 상위에 있는 서비스가 노바라는 서비스가 있을 거고요. 노바라는 서비스가 있을 거고 이 노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가상 머신을 생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얘가 해주는 역할은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API를 요청을 받고 다시 전달해주고 그런 일종의 게이트웨이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되고요. 실제로 노바 API 서비스 얘뿐만 아니고 다른 그 컴포넌트들은요 다들 얘를 보통 프록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얘 같은 경우는 진짜 API만 요청을 받고 전달해주고 그 외에 다른 역할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요. 얘를 프록시 서비스를 할 거고 얘를 통해서 제가 실제 밑으로 있는 서비스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바 서비스 중에서 밑으로 해가지고 하나 더 있는 게 노바 컴퓨터를 해가지고 이렇게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이 노바 컴퓨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제 노바에서 뭔가 VM에 생성된 요청이 오면요 이 컴퓨터 서비스 통해서 가상 머신이 생성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볼 겁니다. 바로 컴퓨터 서비스에서 이걸로 하죠. 이렇게 해서 VM이 생성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노바 컴퓨터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VM을 만들진 않고요. 얘가 한 번 더 레이어를 계층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계층은 리버트죠. 이 리버트 데모는 이제 라이브러리 데모이죠. 가상화 라이브러리 데모이고요. 이 데모를 통해서 이제 노바 컴퓨터에서 내려온 요청을 처리를 해줄 겁니다. 이때는 제가 이제 많이 쓰는 커맨드가 제가 앞에 잠깐 쓰긴 했지만요. 보통 이 버시 혹은 VC라는 얘를 쓸 거고요. 이 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 리포트에다가 커맨드 싱해주면 얘가 또 역시 가상 머신을 생성해 줍니다. 네,
얘한테도 역시 가상문신이 여기서 생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여기서 생성되는 게 아니었죠. 여기서 생성되는 게 아니었죠. 아니고 실제로는 이게 진짜 생성되는 계층이 어디에 있냐면요. 그래서 한번 더 내릴게요. 그래서 이제 뭘로 들어갈 거냐면요. QEMU 들어갈 거고요. 실제로 이제 QNU보다 좀 더 아래 계층의 가속기, 저 이제 KVM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KVM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바에서 무언가 외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요. API 해가지고 사용자가 있다고 한다면 사용자가 노바한테 생성 요청을 하겠죠. 생성 요청을 할 거고 생성 요청을 하면 이 생성 요청이 노바를 통해서 노바 컴퓨트, 리포트, QEMU, KVM 통해서 쭉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VM, 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얘죠. 이 VM이 이제 어디에 생성된 거냐면요. 이 QM 쪽에서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각기 역할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노바는 API 서비스를 처리를 해줄 거고요. 이 노바 API 서비스 통해서 받은 요청은 이제 컴퓨터에서 VM들, 자원들을 구성해 줘야 될 겁니다. 예, 여기서 얘가 처리하는 자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크 이런 것들요.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해줄 거고 지금 기본적으로 가상머신이 이제 부트업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제가 디스크 그리고 이미지가 하나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버 플레이버는 제 사양이죠. 스펙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가 가지고 될 겁니다. 이 플레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노바 컴퓨터 쪽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뭐 얘가 내부적으로 가져올 거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신더라는 서비스가 있었죠. 예, 신더에서 가져올 거고, 죄송합니다. 신더가 아니죠. 글랜스죠. 제가 아래 거 보고 있었네요. 글랜스에서 가져올 거고, 얘는 이제 신더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뉴트론이죠. 예, 이렇게 서비스를 가져와서요. 이제 여기서 가져온 정보를 이 노바 컴퓨터가 여기에다가요 제너레이팅을 해줍니다. 뭘 제너레이팅 해주냐면 여기다가 리포트에다가 제너레이팅 해주는데, 이때 생성해준 게 바로 XML입니다. 이 XML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이 자원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쓰는 VMware 제품하고 그리고 이제 오픈스택 제일 큰 차이점인데, 오픈스택 같은 경우에는 모든 컨피그, 가상머신 관련된 설정 내용들을요 XML 형태로 해가지고 조정해두고 얘를 리포트 기반에서 다루다 보니까 제가 모든 자원들을 실시간에 넣을 수 있는 자원이 있고 넣을 수 없는 자원들이 있죠. 아무튼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구성해 주시면 이게 XML 내용 해가지고 리포트에 생성될 거고요. 생성되면 이 리포트는 이 QEMU 통해서 이 QEMU가 이제 어떤 것들을 작업해 주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즉 저희 V디스크, VNIC, 그리고 NIC 했고 디스크 했고 이미지 했고, 이미지 뺄게요. 그 뭐 CPU 그리고 V 메모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 QEMU 통해서 얘가 생성해 줄 거고요. 아마 QEMU 커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QEMU 통해서 보통 제가 방가상화 혹은 정가상화 하는 거죠. 방가상화 할 때는 이제 제가 이 QEMU에서 그냥 처리가 가능한데요. 제 정가상화, 즉 이제 가속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이 KVM 통해서 제가 그냥 악셀레이터, 즉 가속 기능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KVM은 여기다가 이제 가속 기능을 제공해 줄 거고요. KVM 쪽에서 제공해 주는 가속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얘는 뭐 CPU나
그 다음 메인보드 이런 쪽에서 특정 기능을 활성화 시켜줘야지 이어지는 거죠. 뭐 활성화 시킨다 해도 결론적인 IRQ 열어가지고 특정 커맨드를 활성화 시켜준 거기 때문에요. CPU에서 특정 플래그를 지정해줘야지 QEMU에서 KVM 통해서 가속 기능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바 컴퓨터에서 가상 머신을 구성해주고요. 이 가상 머신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QEMU가 VM을 생성해주지만 실제로 QEMU 같은 경우 VM을 생성해주고 매니지먼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오픈스택은 KVM 기반을 쓰시는 경우에는요, QEMU 슬래시 KVM 얘를 합쳐가지고 보통 그렇게 보이죠. QEMU 그리고 슬래시 KVM요 해서 가속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실제로 이 구조로 동작되는지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셔야겠죠. 그래서 잠깐 이것까지만 제가 확인하고요. 오늘은 아마 강의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RHLS 화면을 넘어가서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시죠.